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직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또 같은 옷 입고 나오네. 똑같은 옷으로. 누가 봐도 이주치 촬영. 지난 영상에서는 네. 이제 메타버스, 특히 VFX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시장에 네네. 대해서 한번 알려주셨는데 네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들, 그렇죠. 종목들이죠.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유망한가요, 이 분야에서? 국내 대표주로는요. 이제 대장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덱스터, 네. 그리고 이제 맥스틸, 그리고 뉴라는 회사의 자회사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코세스라는 회사도 뭐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네요. 네. 일단 가장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본 거는 덱스터거든요. 네네. 덱스터가 네네. 이 흐름을 봤더니 네. 그냥 끊임없이 막 네네. 오르다가 네. 최근에는 조금 뭐 네. 조정도 받고 이게 흐름이 앞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콘텐츠 관련주들이 VFX 관련주들이 음. 잘 가다가 한번 주저앉은 거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 이제 우리 시진핑 주석이 그죠? 이제 연예계를 때려잡으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가 네. 이렇게 어차피 밸류에 녹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네. 중국 시장은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 되는 거고요. 네. 한국 콘텐츠는 어차피 그때 사드 사태 이후로 끝난 거였어요. 중국 쪽은. 그렇죠.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콘텐츠가 세계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계속 중국 쪽에 네. 집중하면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제작했으면 세계화 못했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유치한 글로벌로 그냥, 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유치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양이 형들이 좋아하는 갑자기 서양 사람 양이라는 말로 유럽 서양. 그렇죠. 네. 서양 분들이 서양 분들 맞나? 맞아요. 네. 우리 서양 분들이 좋아하는 그죠? 장르물 이게 음. 그리고 잘 된 거죠. 그럼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요. 일단 이제 덱스트를 말씀드리면 네. 국내 1등 VFX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1등. 네, 김용화 감독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고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예 설립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해외 쪽에 VFX 담당할 기업을 찾다가 하도 가격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냥 아이씨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뭐 세계적인 영화들이 나왔죠. 신과 함께 시리즈 같은 네, 것들이 나왔고 맞아요. 일단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VFX 기술은 최근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이제 조만간 이제 네네. 만들 거고요. 버추얼 스튜디오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또 크레마라는 광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광고에서 네, 왜 광고에- 인수했을까요? 일단 이게 중요해요.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비싸겠죠. 네. 그럼 감가상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계속 그러면 이게 공실 없이 계속 임대를 해야지. 그죠?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영화나 드라마는 찍을 때는 많이 쓰는데 안 찍을 땐 비어있겠죠? 제작 끝나면 그죠? 그 비싼 장비를 놀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짧게 쓰고 나가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광고입니다. 광고. 네. 그래서 광고 회사인 크레마가 그렇죠. 인수한 거죠? 그 자이언트 스텝이 사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광고 쪽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 스튜디오를 광고에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공실이 거의 없이 계속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텍스터도 똑같은 거죠. 텍스터도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있겠죠. 또 AI 기업에도 지분 투자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즘에 그 버추얼 휴먼이 핫해요. 버추얼 휴먼 네. 가짜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나오잖아요. 이제 그 진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델인데 그냥 가상 인간. SNS에 맞아요. 그 여러 기업들이 맞아요. 이제 막 가상 했었잖아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돈 엄청 번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미국의 제일 유명한 걸 릴 미켈라라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인데 네. 이게 가상 인간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팔로우 수가 장난이 아니었고 작년 매출만 130억. 이야. 광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유명 연예인들 쓰면 네. 뭐 과거 학폭이나 그죠 옛날 일진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파탄 나고 뭐 이럴까. 그리고 또 뭐 연애하다가 스캔들 나서 또 스캔들 나고,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 일으키고. 가상 인간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세대들 특히나 MZ 세대들이 호감형으로 딱 보는 그런 힙한 얼굴이들이거든요. 예, 그런 가상 인간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많죠, 네. LG 같은 경우도 이제 LG 광고를 레아라고 해서 레아 가상 있었죠? 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빈센트라는 이제 버추얼 휴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덱스터가 투자한 회사도 이제 그런
그 가상 인간을 루이라는 이제 아. 가상 이제 인간을 하는데 요게 딥 러닝 기술이에요. 네. 이제 그 일반인이 활동을 하면 거기에 얼굴만 이제 가상 인간 얼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네. 이제 뭐 하는 건데요. 이 기술 확장성이 뭐가 있냐면 덱스터의 VFX 기술하고 합쳐지면요. 네.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유명 배우들 있죠. 배우들의 일자리를 넘보나요? 일자리들을 넘볼 수도 있어요. 오. 넘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네. 그 배우 자체가 IP가 되는 거예요. 오. 예를 들면 아. 그요. 송하나가 네. 나중에 40대 돼서 엄청 유명해졌어. 네. 진짜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때는 이미 노화가 진행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30대 얼굴을 VFX로 팔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상 캐스터도 하고 그죠? 뭐 어디 와서 그 가상 리포터도 하고 그냥 자기 IP만 라이센스 하는 거예요. 나는 몸은 하는데 내 몸이 맞습니다. 여러 일을 할 수가 내 있네. 젊은 시절에 IP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야, 인플루언서. 근데 약간 무섭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돌아가신 가족들, 너무 그리운 어머니를 이제 재현 영상으로 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네.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고 그게 너무 애틋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그리워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네. 이제 단명한 배우들 뭐 제임스 데인이라든지 국내 최진실 같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작품에서. 오, 약간 네. 무섭지만 네.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는 게 항상 그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고 그렇죠. 어쨌든 그걸 담당하는 회사들이 VFX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덱스터가 어쨌든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애매한 네. 모르겠는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중국 때문에 좀 빠지기는 빠졌는데 지금이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될지.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그럼요. 되는데요. 그냥 제가 요 정도만. 밑밥 깔 때는 제가 좀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게 네네네네. 저는 나중에 덱스터가 대장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계 1등인데 네. 대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그동안 대장주가 못 됐던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게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뭐였냐면 덱스터라는 회사는 VFX 업체 1등인데 돈을 못 벌었어요. 왜? 너무 장인 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다 작품들 잘 되고. 그렇죠. 잘 되고 했는데 했는데? 큰 돈은 네. 못 벌었죠. 왜 그러냐면 너무 하이엔드 작품만 담당하고 근데 결국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제품 팔아야지 돈을 버나요? 그렇죠. 중간급, 로우엔드급도 시장이 있는데 이걸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덱스터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면서 하이엔드의 영화, 드라마를 하고 그리고 미들 로우 쪽에 광고까지 할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좀 끊임없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덱스터가 그때 3천억 시총이었지라고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덱스터, 사실 진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두근두근 어떡하지? 또 지금 방송 끝나고 산다 일본도. 지금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네네. 앞서서도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덱스터랑 비슷하면서도 네.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덱스터가 하이엔드 쪽에 집중한 회사라 그러면 이 회사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미들 로우 쪽을 타깃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광고 기반, 그러니까 광고 리얼타임 기반의 XR, VR, VFX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철저하게 프리미엄 광고 시장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제 광고는 뭐 아주 오래 찍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작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XR 실감형 콘텐츠나 이제 가상 캐릭터 이런 걸로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상 휴먼, 빈센트 중요한 거 SM 엔터의 걸그룹이 있어요. 에스파. 에스파. 네, 에스파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4명의 그 멤버가 있고 가상 그 멤버가 4명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화 시킨 거죠. 그래서 같이 VR, XR 공연도 하고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네. 거기를 제작했으니까 이제 핫한 거죠. 그러면은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는 못 벌었다면 네네. 자이언트 스텝이 그러면은 돈 못 벌어요. 역시나요? 역시나? 네. 흑자가 안 나.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VFX 업체들은 뭐 실적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미래 그림. 네. 미래가 근데 너무 그리고 크죠? 네, 조만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OTT 쪽 수요가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그림이 있으니까
항상 시장은 스마트하게 움직여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비싸? 그런데 계속 오르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은 또 그 버추얼 스튜디오 이쪽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LG전자랑 또 심지어 같이 이제 공동 사업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XR 기반 버추얼 스튜디오인데요. 이게 저기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기 녹색 벽으로 이렇게 해서 크로마키로 네. 크로마키를 다 입히는데 요즘에는 그냥 LED 월로 사방을 다 입혀놓고 거기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네. 그러면 굉장히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LG전자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건 예술의 영역이에요. 네. 기술이 좋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버추얼 스튜디오가 리얼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사운드, 색감, 화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술의 영역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이언트 스텝이 믹싱하는 기술이 있고 거기에 하나하나 요소 포인트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는 LG인 거죠. 근데 이 버추얼 스튜디오 안 어색해요? 사실 생각으로는 네. 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유튜브에 네. 한번 샘플 영상들 한번 보세요. 그래요? 하늘 날아다니고 막 나오는데요. 유튜브에? 절대 진짜 허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촬영한 거랑 네.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똑같은 그거 촬영한 걸 가지고 영상 전문가들 대상으로 샘플링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게 리얼인지 못 맞췄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심지어 그림자나 이런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네. 이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되게 해외도 잘 못 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영화나 광고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되게 뭐 활발하게 찍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이제는 뭐 이제 로케이션이 쉽잖아요. 그죠? 막 100명, 200명씩 스태프들 나가서 촬영하면 코로나 걸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최소한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게 버추얼 스튜디오만한 게 없거든요.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계속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공연, 그죠? 이제 온라인 뮤지컬, 온라인 이런 것들 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이언트 스텝도 네. 덱스터와 마찬가지로 그 미래성, 주가 네네. 흐름 좀 비슷하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같은 이제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데 반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판단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그 과하게 오버슈팅 1조까지 찍었었거든요. 네. 좀 조정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약간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맥스트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맥스트는 뭔가요? 맥스트라는 회사는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상장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회사들은 네. 어떤 AR이나 XR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엔진을 가져옵니다. 이제 플러그드 인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써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자체 엔진이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AR 솔루션 개발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DK라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도록 저작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AR 관련된 거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 그 SDK라는 걸 제공받아야 돼요. 플랫폼 업체에다가. 그걸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기술력은 뛰어난데 네. 이제 당장 실적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현대차가 4.6% 지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만도라는 회사가 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 추진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에서 플랫폼 주관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미래성은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회사의 미래는요, 네. XR이나 AR이나 이런 시장이 커졌을 때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라는 밸류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럼 굉장히 그 시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또 한편으로 리스크는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뭐 글로벌 플랫폼 업체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한국형 OS 옛날에 뭐 티맥스 소프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형 OS 뭐 이런 개념이라 약간 보시면 되면 진짜 대박이고. 되면 대박이고 네. 안 될 수 있는 리스크는 여전히 그렇죠.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뭐 개척해서 거기서 또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특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네. 근데 또 독특한 점이 네. 포장회사 우리 네. 포장이랑 또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건 네. 무슨 내용인가요? XR 기술이라는 게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공장의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현장에 없지만 VR을 끼고 여기
여기 나사를 몇 번 걸 돌려가지고 이런 거 지금은 AS 하려면 전화로 다 네. 그죠? 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나사를 좀 돌려가지고요, 뭐 기판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VR 기기를 끼고 딱딱딱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항공우주 가면 항공기 정비를 그런 식으로 해요. 오, 하고 있어요, 네, 이미. 그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여기 기술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보면 포장지 회사가 뭔 대단한 게 필요해? 네. 근데 그거 필요해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그럼 이 넥스트에 투자를 할까 고민 중이라면 네. 조금은 신중해야 될까요? 네, 약간 뭐, 리스크가 있긴 하니까. 그렇죠. 뭐 네. 어쨌든 메타버스 쪽에 이제 지금 전용 펀드 같은 것도 생기고 네. 굉장히 정부 지원도 쏠리고 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시고 투자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눠서 한번 이렇게 세트로 한번 투자해 볼 세트로 만하다. 할 때는 네. 괜찮다. 아니면 아예 ETF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세스. 네. 이 코세스는 장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장비 기업이 VFX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 회사가 네. 미니 LED나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를 합니다. 리페어 장비는 뭐죠? 리페어 장비를 네. 보수하는 장비요. 그 불량 난 걸 같은 네. 것들 이런 게 다시 이렇게 어... 약간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네네네. 장비인데 중요한 게 VR을 쓰잖아요. 그럼 기기를 쓰면 기존에는 LCD 기반이 많아요. LCD 기반이 많아서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문제가 있는데요.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기존의 어떤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500ppi가 한계입니다. 거의 500ppi 정도 한계고, 그리고 주사율이 되게 중요해요. 주사율이 60Hz 정도의 주사율밖에 안 나오거든요. 쓰고 있으면 멀미 쏠려요. 그걸 해결하기 맞아요. 위해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뭐예요? 해상도를 겁나게 올려야 돼요. 한 1000ppi 이 정도 나오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까이 가면 픽셀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으니까 픽셀이 다 보여요. 이렇게. 네, 다 보이니까 어지러운 거고요. 그리고 주사율이 60Hz에서 120Hz 정도로 올라오면 좋아요. 이제 주사율은 DDI 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죠. 해상도가 문제인데요. 기존에 LCD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OLED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네. OLED가 아니면 마이크로 LED 같은 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요거는 저도 좀 억진 것 같아요. 코세스가 관련주라는 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뭐 그 관련 주주분들은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은 아직 안 됐지만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 영화사 뉴, 네, 거기에 자회사인 엔진 비주얼 웨이브. 네. 엔진 비주얼 웨이브. 네.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도 이제 VFX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100억 투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 아나운서, 그리고 아바타 서비스 같은 가능한데요. 이 4D 페이셜 스캔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뉴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 쪽에 이제 VFX를 담당하게 되고요. 네. 23년까지 20편 이상 수조 라인업을 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는 조인성 주연의 텐트폴 드라마죠. 무빙. 이 강풀 작가 작품이고요. 그리고 연상호 감독 지옥, 그리고 이병헌, 박서준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야. 작품들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 비주얼 웨이브도 상장할 지금 네. 계획이 있는 상장할 건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이미 지금 투자도 엄청 많이 받았고 상장 네. 계획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뭐 뉴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를 투자해요? 뉴가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뉴를 투자하면 네네,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뉴는 사실 여기 엔진 비주얼 웨이브 말고도 네. 굉장히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네.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내년 상장이 예상되는 스튜디오 앤 뉴 굉장히 핫하고요. 네. 뉴는 이제 영화 쪽에 집중하고, 스튜디오 앤 뉴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 드라마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백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VFX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 네. 대표님께서 딱 네.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 기업들 세 네. 군데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덱스터를 제일 좋게 보고요. 네. 그리고 뉴 좋게 뉴, 봅니다. 네. 뉴 좋게 보고, 그리고 맥스트. 맥스트.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맥스트는 약간 의외네요. 네.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all or nothing. 아, 본인의 성격에 맞춰서 가지고 그렇죠.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네, 절대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네네, 그렇죠. 가지고 가실 거 가지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만도가 주주로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VFX 관련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빨리 방송 끝나자마자 네. 발 빠르게 막 움직여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막 네. 들어요. 항상 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찬찬히 네네. 더 알아보고 그렇죠. 하도록 할게요. 네. 주식은 결혼하듯이 하셔야 돼요. 결혼하듯이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식은 네. 오랫동안 미워도 버리지 이것도 못하는, 다시 한번 미워도 버리지 않는 놈하고 같이 해야지. 계속 연애하듯이 네. 이거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헤어졌다 만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네. 되고 미워도 이제 좀 적당히 데리고 살만. 정말 안 되는 애면 그냥 네. 팔아서 없애버려야 되지만, 네. 네. 그게 아니면 항상 결혼하듯이. 네. 결혼하듯이 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나 모레 팔 주식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결혼과 또 네. 매수의 연관성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